자, 지구과학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에는 태양계를 넘어서 외부 은하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최신 이론을 바탕으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번에는 그 첫 시간으로 허블이 발견한 은하, 그리고 현재 최신의 연구로 밝혀진 여러 가지 새로운 은하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셰플리와 커티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우리 은하 자체가 우주 전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섬처럼 둥둥 떠 있는지에 대한 우주의 형태 여부를 가리는 논쟁을 섬우주론 논쟁이라고 했었죠. 당시 안드로메다는 성운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측이 지나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당시 성운을 측정하면서 거리를 알게 되었었죠. 그랬더니 당시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성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우주론에서 탈피해서 우리 은하도 우주의 일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뿐만 아니라 여러 은하들을 분류하고 관측하기 시작했고 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마치 소리굽새처럼 생겨서 허블의 소리굽새 도표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은하들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NG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 갤럭시 카탈로그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메시에라는 사람이 분류한 은하 목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M 얼마 이렇게 써졌습니다만 최근에는 NGC라고 해서 새롭게 은하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둥그런 형태도 있고 가운데 뭔가 소용돌이 치는 형태도 있고 그 모습이 불분명한 형태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은하들의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었지요. 자, 1번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통해 측정한 안드로메다 당시 성운까지의 거리는 우리 은하의 규모보다 더 컸습니다. 이는 커티스와 셰플리의 섬우주론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증거가 되었고 이 발견으로 인해 허블은 천문학계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허블은 여러 번의 관측을 통해 외부에 여러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원 은하입니다. 말 그대로 매끄러운 타원 모양을 띠고 있죠. 나선팔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은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원 은하는 엘립스라고 해서 E라는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E0에서 E7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로로 갈수록 동그란 형태, 그리고 E7으로 갈수록 납작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은하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밀도가 작아집니다. 대부분 작고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색깔이 붉은색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붉은색을 띈다라는 것은 색지수가 플러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과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10억 개, 참고로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1000억 개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개라는 것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소 은하에서부터 1조 개의 별이 모여있는 거대 은하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허블의 은하 분류, 바로 소리곱새 도표인데요. 왼쪽에 타원 은하가 있습니다. E0에서부터 E6로 갈수록 점점 납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S0라는 것은 렌즈상 은하라고 하며 보는 방향에 따라 타원 은하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나선 은하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형태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먼저 둥글게 생긴 은하들을 타원 은하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나선 형태의 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엘립스의 머리끝자를 따서 E라는 기호로 쓰며 E0로 갈수록 둥근 은하, E7으로 갈수록 납작한 은하입니다. 전체 은하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소 타원 은하에서 거대 은하까지 그 규모가 다양합니다.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밀도는 작아지며 대부분 작고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며 색지수는 큰 편입니다. 성갑 물질과 먼지가 거의 없어 새로운 별의 탄생이 어려운 은하입니다. 중심부 별들의 덩어리를 나선팔이 감싸고 있는 형태의 은하를 나선은하라고 합니다. 전체 은하의 77%를 차지하고 있죠. 가장 많은 분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심부가 그냥 둥글게만 생기고 나선팔이 감싸고 있으면 정상 나선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보인다면 이것을 막대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라고 대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S라는 것은 스파이럴이라는 뜻의 S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타입으로 A타입에서 C타입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C형으로 갈수록 중심부의 비율은 줄어들고 나선팔이 느슨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뒤에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원 은하에 비해서 푸른색을 띠고 있으며 그 지역, 그러니까 중심 부분이냐에 따라 아니면 나선팔 부분이냐에 따라 색지수는 다르게 나옵니다. 중심부는 나이가 많은 별로 붉은색을 띠죠. 색지수가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간 물질이 적습니다. 반면 나선팔은 상대적으로 젊은 팔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란색을 띱니다. 색지수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죠.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아 여기에서 새로운 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S, 라지 B, 스몰 b로 표현이 됩니다. 반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로 S, A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도 위쪽에 정상 나선 은하, 아래쪽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죠. 막대 나선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기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형에서 C형으로 갈수록 중심부 둥그런 부분의 면적이 줄어들고 나선팔이 점점 풀려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 타원형의 중심부를 나선팔이 감싸는 형태의 은하를 나선은하라고 합니다. 전체 은하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심부 막대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는 스파이럴의 머리 글자를 따서 S라는 기호를 쓰며 바의 머리 글자인 B를 딴 SB는 막대 나선 은하의 기호입니다. 중심부의 비율과 나선팔의 감긴 정도에 따라 A부터 C타입으로 구분하며 C형으로 갈수록 중심부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이 느슨한 은하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원 은하에 비해 푸른색을 띠며 중심부와 나선팔의 성질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는 주로 나이가 많은 별이 있어 색지수 값이 크고 성간물질이 적습니다. 나선팔은 나이가 젊어 색지수 값이 비교적 작고 성간물질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S, 라지 B, 스몰 b형으로 분류하며 안드로메다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로 S, A형으로 분류합니다. 불규칙 은하는 그 은하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태도 다르지요. 그나마 어떠한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 1형과 그것조차 없는 2형으로 구분합니다. 많은 양의 기체와 먼지가 있으며 나이가 가장 어린 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은하 중에 3% 정도를 차지하며 구성 성분은 나선 은하와 유사합니다. 자, 대표적인 불규칙 은하로는 우리 은하 주변에서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불규칙 은하가 있는데요. 일레귤라 갤럭시라고 해서 IR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RR1, IRR2로도 나눌 수가 있죠. 왼쪽에 타원 은하, 그리고 가운데에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우측에 불규칙 은하가 있는 게 바로 허블의 은하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이름 그대로 형태와 구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특징적인 구조가 있는 1형과 그마저도 없는 2형으로 구분합니다. 나이가 어린 은하로 성간물질과 먼지가 많습니다. 전체 은하의 3% 정도를 차지하며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의 물리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타원 은하는 주로 오래된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지수가 플러스이지요. 성간물질은 적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나선 은하는 내부 구조에 따라서 중심부에는 오래된 별들이, 그리고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물질도 중심부는 적고 나선팔에는 많은 편이지요. 색지수를 비교해보자면 중심부의 색지수는 플러스, 그리고 나선팔의 색지수는 마이너스 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지요. 불규칙 은하는 가장 젊은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젊고 새로운 별도 탄생이 많이 되는 은하입니다. 자, 그러면 색지수는 어떨까요? 색지수 값은 가장 적겠지요. 자, 이렇게 특히 색지수를 가지고 은하의 물리랑 은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도 왼쪽에 타원 은하, 그리고 가운데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오른쪽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처럼 그냥 성운인지 성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오히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푸른색 빛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둘 다 굉장히 젊은 은하라는 점. 대마젤란 은하는 상대적으로 푸른 빛이 덜하긴 하네요. 자, 그런 특징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블은 이렇게 여러 은하를 관측함으로써 천문학계에 이름을 남깁니다만 그 당시에도 관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생각의 확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역시 완벽한 이론을 발표하지 못했었죠. 과학이란 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 기성세대가 되면 또 새로운 이론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어렵다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과학 자체의 한계입니다. 허블 역시 은하에 대해서 많은 관측을 했습니다만 이후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은하의 나이, 진화와 형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허나 여러 은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은하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40억 년 후에 이 두 은하는 충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충돌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S0 은하와 같이 같은 은하지만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타원 은하이든지 나선 은하이든지 다른 형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멀리 있는 은하 또는 희미한 은하에 대해서는 관측을 통해 분류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보느냐, 엑스레이로 보느냐, 적외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은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은하를 서로 다른 전자기파로 관측한 결과인데요. 전파로 보게 되면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은하가 둥근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파장이 점점점 짧아질수록 은하의 형태도 날카로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많은 중심부 그리고 나선팔의 일부분만 특정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전파로 봤을 때는 얘가 타원 은하로, 감마선으로 봤을 땐 불규칙 은하로, 그리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으로 봤을 땐 나선 은하로 분류될 수 있는 한계점이 바로 허블 은하 분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블은 은하의 형태에 따른 진화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불규칙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마지막에는 타원 은하로 진화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각 은하의 규모, 가운동량 등을 관측해 본 결과 은하의 진화와 형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웃 은하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생 동안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알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40억 년 후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같은 은하라 하더라도 S0형 은하와 같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판단할 수 있고 관측 파장에 따라 다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허블의 은하분류법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특이 은하는 허블의 은하분류 체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자, 크게 전파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충돌은하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자, 이러한 은하들은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되지요.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고 강한 활동성
그러니까 뭐 폭발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회전 속도가 빠르다든지 뭐 이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은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 은하들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진화와 거대 구조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적인 범주의 은하 분류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은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특이은하 또는 활동성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전파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충돌 은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파 영역이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천체들로 우주 진화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하지만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땐 그 모습이 꽤나 달라지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며 중심부를 기준으로 Z, 그러니까 강력한 물질의 흐름이 대칭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이는 중심부의 폭발적인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사이로 물질이 나오는 Z가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잇는 로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로브는 전파은하의 양쪽 끝에 있는 둥근 돌출부를 의미합니다. Z와 로브에서 X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는 고속의 전자와 강한 자기장이 은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파은하인데요. 가시광선, X선, 전파를 모두 합쳐놓은 합성 영상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 떼어봤을 때의 영상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자, 가시광선 관측을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 어둡지요? 이거는 성간물질이나 티끌 등에 의해서 우리 시선 방향으로 가려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X선으로 봤을 때 중심에서부터 양쪽으로 Z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전파로 관측했을 때 Z의 끝에 둥근 로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전파은하 헤라클레스 A의 모습인데요. 왼쪽의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둥근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이지만 오른쪽을 봤을 때 합성이 되어 있죠? 바로 중심부에서 Z가 나오고 양쪽 끝에 로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전파은하입니다. 전파은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 그리고 X선과 전파로 봤을 때 각각 Z와 로브가 보인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Z와 로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다면 전파은하구나 하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특이은하의 X선, 전파, 가시광선 영상을 따로따로 나타내 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교과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림이 수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 자료를 계속 보셨다면 전파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셨을 겁니다. 전파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타원 은하의 형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파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중심부를 기준으로 강력한 물질의 흐름인 Z가 대칭적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중심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시합니다. 주변부에는 블랙홀과 Z를 잇는 둥근 돌출부인 로브가 있습니다. 가스 뭉텅이 같은 부분이지요. Z와 로브에서 X선이 방출되며 고속의 전자와 강한 자기장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활동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강한 방출선을 내는 중심핵이 있고 스펙트럼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중심핵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서 도플러 편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점이 세이퍼트 은하에 대한 보기 또는 설명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중심핵 부근에 뜨거운 성운 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그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세이퍼트 은하인데요. 가운데 보면 눈알처럼 돼 있고 여기에 나선팔이 조그맣게 있고 그 바깥을 여러 별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선팔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나선팔이 있는 형태가 반드시 주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기도 M77의 자외선 영상인데요. 자외선 영상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의미지요. 그랬더니 가운데 중심부 부분이 매우 밝게 보이는 것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이퍼트 은하의 X선 영상이지요. 자, 희미하게 보면은 휘어져 있는 이런 팔 같은, 나선팔 같은 형태가 있고 가운데가 대단히 밝은 것,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방출선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Hα, 그러니까 수소 발모선의 방출선, 그 다음에 O3, 그러니까 이온화된 산소의 방출선이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넓은지 좁은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라는 말이 있거나 외부 은하라는 말이 있었을 경우, 아, 이것은 세이퍼트 은하고 방출선의 폭이 넓구나 라고 연관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제 문제의 사례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나선 은하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중심부의 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강한 방출선을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심액의 방출선은 그 스펙트럼 폭이 넓어 회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마 중심부에 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번엔 퀘이사입니다. 퀘이사는 태양계 정도의 크기, 굉장히 작은 은하의 크기인데요. 그 밝기가 대단히 밝습니다. 우리 은하만큼 밝거나 우리 은하보다 더 밝은 천체이죠. 그래서 멀리 있을 때 별처럼 보여서 준항성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준성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지요. 퀘이사는 적색 편의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빛과 가까운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는 천체이지요. 자, 그 말인즉슨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천체라는 것이죠. 100억 광년의 거리가 있다, 우주 초기에 형성이 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 전체에 대해 중심부의 광도 비율이 매우 큰 천체이고 은하 중심부에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를 통해서 퀘이사도 중심부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퀘이사 중에 가장 유명한 3C273이라는 퀘이사입니다. 자, 얘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는 별 사이즈인데 또는 태양계 사이즈인데 은하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적색 편의를 관측해 봤을 때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천체가 퀘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스펙트럼이 적색 쪽으로 많이 이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값이 0.16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빛의 속도의 16%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5만 km 정도 속도가 되겠네요. 자, 다른 빛에 가까운 천체들에 비해서 느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빛의 0.1배의 속도로 멀어진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먼 천체, 굉장히 빠르게 후퇴 운동하는 특이한 천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선으로 봤을 때 중심부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X선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관측하는 파장인데 여기에서도 하얗게 나왔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퀘이사는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며 빨려 들어간 물질의 일부는 제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모식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퀘이사는 태양계 정도의 크기에서 은하만큼의 밝기를 내는 천체입니다. 우리로부터 대단히 멀리 있어 비정상적으로 큰 적색 편의가 그 특징입니다.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부 광도가 매우 크고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천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여 만들어진 은하를 충돌 은하라고 합니다. 충돌 은하는 활동성이 강하지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별이 충돌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크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을 제외하면 알파 센타우리 별입니다. 자, 이것은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죠.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킬로미터로 하면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40억 년에 충돌한다 하더라도 태양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돌 은하가 여러 개 나타나 있는 것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결과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충돌하며 서로 중력적인 영향을 받아 물질이 뭉치고 흩어지고 해서 별들이 새로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적인 밀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바로바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 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충돌하는 두 은하가 있는데요. 확대해서 봤더니 붉은 영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한다면 우리의 밤하늘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40억 년 후이기 때문이죠. 자, 만약 충돌하게 된다면 은하는 지금보다 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밝아지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은하가 충돌하여 만들어진 은하인 충돌 은하는 활동성이 강하고 중력에 의해 많은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한다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별과 별 사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별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감마선 버스트를 내는 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별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를 관측한 것입니다. 자,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에는 나선팔이 관측된다. 세이퍼트 은하를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나에는 Z가 관측된다. 중심으로부터 X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쪽 끝으로 나가는 Z가 관측이 됩니다.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특이 은하에 속한다.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 충돌 은하, 이런 것들을 특이 은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림은 외부 은하 중 일부를 형태에 따라 가나다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타원 은하이다. 이 제로에서 이 세븐 나와있죠? 얘네는 타원 은하입니다. 니은, 나의 은하들은 나선팔이 있다. 자, S 스파이럴 나선 은하입니다.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다보다 낮다. 자, 가는 타원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색지수도 플러스, 표면 온도도 낮은 별들이 많습니다. 다는 새롭게 생겨난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색지수도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가깝고 별들의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푸른색 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전파 은하의 영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가시광선 영상과 전파 영상 중 하나이고 다는 합성이라고 했네요.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에서는 타원 은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X선 또는 전파에서 Z와 로브가 보이죠. 그러면 가는 가시광선 영상, 나는 전파 영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가는 가시광선 영상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는 Z가 관측된다. 자, 양쪽 보이시죠? 자, 이게 Z입니다. 디귿, 이 은하는 특이 은하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나 다는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가는 불규칙 은하, 나는 나선 은하, 다는 타원 은하입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나로 진화한다. 은하들 사이에서 진화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죠. 허블 분류법의 허블의 이론의 한계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니은,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나가 다보다 많다. 자, 평균 나이는 가보다 나가 많고 나보다 다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지 않습니다. 디귿. 은하에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다보다 크다. 자, 성간물질의 비율은 가가 제일 많고 나가 그 다음 다가 제일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6단원의 첫 번째 은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